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집 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건축 공사도급 계약 체결 전후 단계에서 기생하는 건설 사기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 관련 사기꾼들의 인격권보다는 선량한 시민들의 이익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직접 겪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이야기와 그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사감독관의 비리입니다. 공사감독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주의 친인척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설 경험이 전혀 없는 건축주가 건설회사 근무 경험이나 건설 관련 경험이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공사 전반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땅한 직업이 없는 사위, 처남, 동생, 동생지인 등이 경계 대상인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히는 곳에 관여하여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축주로부터 부탁을 받은 친인척이나 지인은 소개받은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사 사무소의 영업자나 건설사 관계자와 짜고 몰래 소개피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자나 건설 관계자가 먼저 큰 금액의 소개피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수주하면 위와 같은 공사감독관에게 얼마를 드리겠다고 제안합니다. 설계비나 공사비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평소 지인이었던 건축설계사무소의 영업자가 시공사를 적극 추천하면서 자신은 시공사에게 소개비를 또 챙깁니다. 즉 시공사는 건축사무소의 영업자와 건축주의 친인척에게 사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업체를 추천해준다면 할 말이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공사 수주에 많은 간접비가 지출되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공사 품질이 나올 수 없을 것이고 추가 공사비 청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인척은 공사비 대출에도 관여하고 공사비 계좌에서 공사비를 유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친하니까 안심행령을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간혹 공사 중단된 현장의 건축주가 그 친인척과 함께 찾아와서 해결책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건축주는 친인척에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건설사만 탓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즉 건축주는 공사가 망가진 단계에서도 친인척을 탓하지 않습니다. 탓한다면 문제가 된 현장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지인놈이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예비 건축주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절대로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의존해서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건축 지식을 쌓은 후 건축주 스스로 현장을 챙기거나 진짜 전문가 등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즉 현재는 멀쩡했던 종합건설사도 우리 현장의 준공 전에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닥터빌드는 종합건설사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회사의 직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 협력 건설사가 문제를 일으킬 시 직영 건설사가 마무리를 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 전문가 행세하는 짝퉁 사이트의 자칭 전문가. 가령 골프를 실제로 잘 못 치는 초보자도 어설프게 골프 레슨을 받았다면 골프 해설 방송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할 말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의 디테일을 잘 모르는 자들도 어설픈 짧은 경력을 쌓은 후 짝퉁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모방한 짝퉁 사이트가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의 도의적 책임이 있는 듯합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지인들을 상담자로 교육시켜 채용한 바 있었는데 선량한 고객 정보를 전부 털어가서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는 건축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출신들이 유사 사이트 운영업체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자기 집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건축에 숨어있는 위험을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부정의 여지를 막는 물 샐 틈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월급 외의 협력 건설 업체들로부터 받는 뒷돈의 액수에 욕심이 생긴 결과로 추정됩니다. 형사고소를 해도 형사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을 버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 회사의 선량한 고객들과 밀착된 후 퇴사한 사람들은 역공을 해옵니다. 그쪽 사장은 원래 사기꾼이다. 우리가 나가서 회사를 차리는데 건축비를 싸게 세팅해준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즉 건축 교육과정에 수강생 출신들, 우리들 주변에서 기생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 싸게 공사해주겠다고 건축주를 설득하고
부실업체를 소개하여 소개피를 챙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실업체가 부실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건축주가 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자신의 포장된 경력을 광고하고 건축주를 모집하여 수주를 받은 후 위 공사감독관의 역할을 하면서 건설업체나 설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능력과 신용을 갖춘 건설사를 소개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경우라면 이해하겠지만, 사기꾼들은 건설사의 능력과 신용의 검증보다는 뒷돈의 액수가 큰 업체를 건축주에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공사 현장에 하자나 문제가 발생해도 건축주 편을 들기보다는 시공사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땡땡 건설사 대표이사 근무, 전 땡땡 인테리어 회사 근무 등 이런 양력을 내세우는 자들이 근무하는 곳에 건축을 의뢰하지 마셔야 됩니다. 토지 전문가, 건축 전문가 등 알 수 없는 경력을 내세우는 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건설 전문가가 아닌 바지 사장의 경력자들이거나 전에 직장에서 배임 행위를 한 후 퇴직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자들은 한 직장에서 10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나 중소건설사 직원들이 자꾸 옮겨다니는 이유는 배임 행위로 잘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고 단가 조정 잘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전직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관련 파워 유튜버.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파워 유튜브를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주식이나 건축 관련 유튜버들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가령 주식 투자로 수백억을 벌었다고 하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자랑하는 유사투자자문사 대표나 임원들이 많은데, 이들의 상당수는 자기 돈은 전부 잃고 고객 돈을 받아서 운용하면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의 돈을 유치하여 주식 투자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건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파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광고 탑재는 기본으로 하고 강의는 짧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저기에서 베껴서 그럴듯하게 짧게 강의해주고 저 사람 사기꾼이다, 조심하라 는 부정적인 댓글은 열심히 삭제하면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시청자들에 의한 호의적인 댓글은 살려두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들의 강의에 현혹되어 이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상담료만 챙기고 이들에게 현혹당해 건축 투자를 진행한 선량한 건축주에게는 허가방 건축사나 부실 건설업체를 소개하면서 업체로부터 뒷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과 건축 분야에서 일해온 닥터빌드는 이들 대부분의 강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나 유튜브 수익이 전부이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은 또 다른 파워 유튜브에 부동산이나 건축 전문가로 출연을 하여 자신들의 업체와 자신들을 간접 광고하는데, 출연의 대가로 지불하는 광고료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희한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짧은 내용의 유튜브 강의를 촬영하면서 광고를 탑재한 정체불명의 유튜버를 믿으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높은 강사료를 받는다든지 파워 유튜브로 성장하면서 광고료를 받는 경우는 강사료나 유튜브 수익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지 건축으로 먹고 사는 건축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네 번째, 건설 브로커. 자신이 건설회사의 회장, 부회장, 부사장, 이사, 서울영업소장 등의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브로커가 많습니다. 막상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은 건설사를 운영하거나 건설사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다른 건설사도 면허대여 전문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소개피를 받아 챙기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추후에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면서 적정 공사비 이상을 챙기게 되고, 건축도 저가 자재로 부실하게 시공을 합니다. 결국 명함을 믿으면 안됩니다. 종합건설사 등록업체라고 명함에 새기는 자들도 많은데, 검색해보면 종합건설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건설 면허를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를 만나서 면담하고, 건설공제조합이 행보증서도 발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급을 줘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 진행하기보단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후기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도급 계약 전, 후 단계에서 기생하는 사기꾼들 이야기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건설 현장 관리자들의 사기 행태와
면허 대여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